배 대표님, 네.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을 다 따놓은 당상이다. 지금도 점령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가지고 현 정부를 추가적으로 더 요절 내죠. 예. 법무부 장관도 탄핵, 한덕수 국무총리도 권한 대행이 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탄핵할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국회에서 현안질의 때도 보니까 야당의 여성 의원이 나와가지고 국무위원들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손들어라. 뭐 손들어라. 초등학생들 뭐 예. 이렇게 혼내듯이 하고 참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일국의 총리 장관들을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게 무슨 인민재판입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뭘 잘한 거 있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예. 마치 이제 내란 세력처럼 그렇게 판정하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성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이재명이는 지금 외신, NYT,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아사히 뭐 세계적인 언론들하고도 지금 막 인터뷰를 하고 또 경제 민생 행보를 하면서 추경을 빨리 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단체와도 간담회를 갖겠다. 민생경제협의회 여야정 빨리 만들자 하면서 사실상 정권을 지금 접수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 행정부까지도 장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이 정부를 무력화시켜 버리면은 정부에서 무슨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가 앞으로 국무위원들도 더 탄핵을 해갖고 아예 정부가 무력화돼 가지고 완전히 야당이 행정부를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갈라나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할지조차도 지금 민주당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눈맛, 입맛에 맞는 사람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마음에 안 들고 차상목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이 사람이야 뭐 별 정치 색깔이 없으니까.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손들라고 했을 때 지는 반대했는데요 하고 손드니까 이 사람은 봐줄만 한 거죠. 예. 그럼 너는 그러면 내란 세력까지는 아닌 거고 약간 좀 부안 애동 정도 뭐 이건데 그건 나중에 네가 처벌받든지 말든지 일단은 한덕수는 안 될 것 같고 최상목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이 정도 나라밖에 안 되는 건지, 지금 보면은 방금 전에 이 국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당장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지금 예산안 왕창 다 삭감해놓고 1월 추경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왜 예산을 안 바꿔줬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1월 추경 이야기 할 거면서. 예. 그러면 1월에 추경 들어간다라는 건 말 그대로 12월 예산안에서 바꿔줬으면 어차피 1월부터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말 누가 말하는 야당의 다수당의 행보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게 지금 보면 외신 다 해서 뭔가 행정부하고 뭔가 협의해서 민주당이 주도할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면 협조가 되는 걸 왜 그러면 정부 좀 협조를 안 해줬습니까? 물론 정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번에 그냥 깡그리 탄핵시키고 특검법을 하는 걸 보면서 의원 내각제 해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 내각제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무섭다고 이야기했는데 제왕적, 예. 이거는 제왕적 다수당 아닙니까? 지금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일각에서는 의원 내각제 어쩌고 하는데 저는 이거 의원 내각제 하면은 다수당이 폭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뭐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또 이건 저는 이번 기회에 아마 지금 당장은 하려고 할지도 않을 거지만 권력 구조 어떻게 합리적으로 한국형에 좀 맞게끔 정말 권력 가부화가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걸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고민해야 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 찾아가서 이참에 개헌도 좀 논의하자.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뜨악했다는 거 아니 이 판에 무슨 개헌이야? 뭐 속으로 그랬겠죠. 예.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 고친다 하면서도 못 고치고 있는데, 이런 권력 분산이 어느 정도 되고 견제와 그렇죠.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렇죠. 이런 일은 이재명 아니라 이재명 할아버지가 대통령 돼도 똑같은 일이 맞습니다.
반복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87년 체제가 지금 언제입니까? 30년 전이죠. 이제 7공화국으로 넘어가야죠. 맞습니다. 또 한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헌재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헌재 심리를 빨리 해야 당겨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를 최대한 압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예.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헌재 앞으로 그렇죠. 저 개동인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 안국역이에요. 안궁적으로 몰려갈 것 같아요. 안국 대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네요. 안국 대첩은 이걸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 바짝 접근해서는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박근혜 탄핵 때 워낙 그게 위험했고 예.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과가 내려졌을 때 사상자가 발생을 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일이지 그걸 헌법재판소 문에 매달려서 뭐 끌어내려라 말라 언제 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으로서는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하라 그거겠죠. 빨리. 뭐 그렇게 질질 끌으냐. 그렇게 지금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빨리 안 지난번 하던데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 예. 헌재 심리가 7번 열렸다. 그때는 맞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이 맞습니다. 걸렸어요. 3개월. 헌재에서는 이제 최대한 180일이니까 예. 6개월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3번의 이 준비기일하고 17번의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2, 3회 그렇죠. 이렇게 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아마 이재명으로서는 이번 비상계엄은 너무 명백하다. 그 심리하고 말 것도 없다. 당장 한 달 이내에 하라. 이렇게 톡쳐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만 저는 조금 90일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뭐 생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는 워낙 지금 진영이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의도만 이야기하지만 광화문은 또 다 보수예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이는 장소가 같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대충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영 대립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실제로 숫자는 뭐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국 갤럽 조사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이유 두 번째가 비상계엄이에요. 예. 강성 지지층들은 아스팔트 해한다는 지지층들은 계엄 잘했다. 예. 진즉했어야 한다. 그거 때려 아니에요. 잡아라 이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영 대립이 아주 심각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번에는 가 있는 사안 자체가 내란혐의거든요. 이건 왜냐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란혐의,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혐의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다툴 내용이 많아요. 법적으로 굉장히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선 연계거든요. 대선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게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인식될 수 있냐면 이거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주네. 그러면 보수가 발끈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불과 2달 정도였죠. 그때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어요. 여론이 탄핵 기각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물러나게 그렇죠. 하느냐. 기각이 거의 한 75%, 80%였어요. 노무현이가 얘기한 게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게 뭐 뇌물수수냐 제3자냐 이게 이제 좀 다툴 내용이 있었고 사실은 또 결정적으로 탄핵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공천 선거의 개입 이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하는 더 엄중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탄핵의 심리 기간을 줄이려 하겠지만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독주로 굳어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삼김이라는 사람들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대선 경선이죠. 경선에 네. 출마를 할까요? 저는 결정적인 게 시기도 시기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직선거법 2심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이 이른바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말 그대로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 그거는 이래도 이재명 저래도 이재명 가능성이 있고 공직선거법 2심이 나오면 전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 사실은 그러면 이제 대법원 확정심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이번에 조국 전 대표 보셨잖아요. 예. 그대로 그냥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2심이 나오면은 저는 당장의 김부겸, 예. 김동연, 예. 김경수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도층 내에서도 상당히 들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두 개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갔는데 여론이 악화돼서 이렇게 공직선거법 2심이 나와서 대선에서 지는 경우 그러면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이 대선 결과만으로 면죄부를 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재명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을 때 예.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6명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까지 나머지 사람들을 임명을 안 해버리면 임명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탄핵시키겠죠.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두려워서 뭐 임명을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뭐 최장목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6명으로 가면 6명이 다 예. 인용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9명이 되더라도 6명. 여하튼 예. 6명 이상에서 6명이거든요. 예. 그러면 5명이 만약에 되는 경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정용식 이 재판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용어로 극우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그렇습니다. 했고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된 그 박선영 전 의원이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누가 될지 이 사람이 될지 뭐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난 싫어요. 이래버리면 끝나는 또는 추가적으로 6명 이상이 될 때는 5명까지만 찬성이고 그 나머지는 반대잖아요. 그죠? 예. 4명이 반대만 안 되는 거죠. 기각이에요. 기각이죠. 기각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으로 되돌아온다니까요. 참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정말 그래서 뭐 이재명이가 폭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요. 참 무서운 꼴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체로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은 이재명 대표가 흔들릴 경우를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은 공직선거법 2심이 나오고 난 이후에 대선 국면으로 가는 경우. 일단 3김은 그 상황을 보면서 출마 여부를 그렇죠. 가늠해 보겠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김부겸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김동연 그렇죠. 경기지사가 문제죠. 현직을 그만두고 그렇습니다. 나와야 하니까. 김부겸은 100% 나옵니다. 근데 김부겸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네. 분명히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게 나오죠. 이재명 대 한동훈, 예. 김부겸 대 한동훈 했는데 김부겸 한동훈이 김부겸이 10%더 높다. 이재명이 한동훈가 그러면 또 공직선거법 2심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 한동훈 45 대 45, 김부겸 대 한동훈, 김부겸 55 대 한동훈 35.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저는 김부겸보단도 이번에 제일 뜨신 분이 이 계엄 탄핵 정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 노릴 거예요. 갤럽 조사 10에서 12일 조사한 것 보면 우원식 신뢰도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56. 그 다음에 이재명 41%, 한덕수 21, 한동훈 15, 김부겸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예. 그런 처리 과정이라든가 또 국회 월담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 국회로 진입하는 이런 과정들 전우치 같은 모습이죠. 네. 예,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진중하고 침착하게 또 질서 있게 국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딱 각인돼서 저 사람 괜찮은 분이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한국 갤럽 1위예요. 신뢰도. 예. 4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우원식이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차분한 사람을 좋아해요. 지도자를. 그러니까. 국민들은 절대
흥분하는 사람 안 따라갑니다. 예. 잠깐 따라가는 듯 보이지만 그게 길어지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초반에는 매우 흥분했잖아요. 우리 방송을 봤는지 갑자기 좀 막 차분해지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 미스터 원칙이 두 가지 면에서 점수를 빵 땄어요. 지금 신뢰도가 높은데 하나는 뭐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월담이고 전우치 같다. 근데 다른 하나가 더 완전히 극적이었어요. 뭐냐면 비상계엄 밤에 딱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막 고성을 질러요. 그것도 민주당은 아이 빨리 통과 좀 해 통과해. 그러니까 이런 비상시국에도 절차라는 게 있어요. 안건도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절차를 지키세요. 우리라도 절차를 지켜야죠. 의장도 마음이 급하지만 절차를 지켜야죠. 점수를 완전히 빵 땄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예산안 막 강행 처리할 때도 오늘은 안 됩니다. 10일로 미루세요. 그런 것도 점수를 딴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공직선거법 2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잖아요. 저는 우원식 뜹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예. 나올 것 아닙니까? 우원식 포함됩니다. 우원식이 포함돼서 이재명을 포함됩니다. 앞서버렸다 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씨 추미애 시킬 걸. 그러니까요. 추미애 시킬 걸. 그러니까 누가 뭐라는지 추미애 압니까? 같으면 방방 떴을 거예요. 누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 조정식 의원이 내라도 시키지. 어쨌든 정말 이재명도 지금 뭐 똥줄 독주 탑니다. 체제를 독주 체제인 것만은 분명하고 그렇죠. 워낙 당이 친명으로 확고히 굳어졌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그러나 대선 전국에 들어가고 모르죠. 그때 여론조사들이 무슨 식으로 확 떠버리면은 아. 이재명은 찌그러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완전 이재명 혼자 독주 체제지만 앞으로는 더 몰라요. 알 수가 없다.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은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지금 들끓고 있어서 예. 아직 이재명 대표 쪽으로 시선이 안 끊겼지만 예. 다시 이게 이재명 대표 쪽으로 방금 전에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 괜히 시켰나. 그러니까 지금 막 대표실에서 땅을 칠 거예요. 괜히 시켰나. 김혜경이 말 듣고 시켰구나. 아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우원식 부인이 신경애 여사인가? 그러니까요. 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10만 4천 원 밥 먹은 거 그거 예. 본인은 또 현금으로 자기 거 결제했다 해갖고 지금 위중혐의로 또 우원식 부인이 검찰 조사까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합작해가지고 우원식을 국회의장 시킨 거 아니에요? 예. 추미애 밀어내버리고. 그런데 지금 자칫하다가는 이재명이가 아이고. 땅을 치면서 내 발등을 내가 찍었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고 박사님 어떻게 대선 때부터 부인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